안녕하세요. 자주 인사드리네요. 반가우신가요? 아닌가요? 반가우시면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고 네, 지금은 2026년 1월 15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꿀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요. 오늘은 새벽 5시 반인가? 이렇게 깼는데 또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카톡을 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카톡도 하고 중간에 제가 좋아하는 영상도 보고 제 영상도 또 보고 또 그랬습니다. 제 친구들이 오늘은 뭐 운동 갔다 왔다고 친구가 이제 달리기를 하잖아요. 오랜만에 또 달리러 갔다 왔다 보내주고 또 엄청 알뜰하거든요. 알뜰한 주부인데 염통을 구워서 아이들을 먹였다고 해요. 염통. 대단하죠? 아 진짜 본인 아이가 너무 길거리에서 그 염통구이를 잘 먹는 거를 유심히 보다가 집에서 내가 해주면 좋겠다 해서 또 알뜰하게 집에서 염통 생거를 사다가 주문을 해가지고 쿠팡에서 그거를 한 50개를 구워줬다고 해요. 오늘 간식으로. 근데 찾아보니까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이고 뭐 핵산이 함유되어 있고 이래서 어떤 게 좋았더라? 잠깐만. 제가 다 기억을 못하네요. 제가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먹었다 하면은 그 효능을 항상 찾아보거든요. 그게 궁금해서. 보니까 뭐 심장 부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높고 핵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근력 강화와 피로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또 철분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아연과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체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역할도 한다고 하고요. 또 한방에서는 염통이 성내는 기운을 다스리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효능이 있다고, 비타민 A 함량도 높아서 전반적인 기력 회복에 좋고 닭가슴살과 비슷한 수준의 단백질을 보유하면서 부피 대비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 식단에 좋다고 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이나 뭐 어른들한테도 간식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눴고요. 그렇습니다. 제 친구도 요리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요리를 엄청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요. 그 친구들은 애기들도 엄청 잘 해서 먹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뭘 해서 먹었다 이렇게 올려주면 저보다 더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요리를 딱 해가지고 인증샷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또 서로 자극도 되고 참고도 되고 또 이제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얻죠. 다음 식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친구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또 그 팁을 얻어서 해주려는 모양입니다. 어디서 시켰냐 막 물어보고 그러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할 주제는요. 일전에 얘기했었죠. 정말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입니다. 경험. 저는 말이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서 먹어봐야 아는 찐 경험주의자입니다. 아니 일전에 무슨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토론 주제가 있었어요. 뭐 주제님이 자기는 뭐 해외여행 가는 사람 이해 안 된다. 뭐 굳이 꼭 해외를 가서 무슨 힐링을 받고 집이 소중한 걸 알아야 되냐. 거기 갔다 오지 않아도, 여행 갔다 오지 않아도 충분히 거기서 깨우칠 만한 거는 일상 속에서 깨우칠 수도 있고, 또 갔다 오지 않아도 집이 소중한 거를 알 수 있다. 꼭 그거를 가봐야 하냐. 뭐 이러면서 댓글에 그게 달렸더라고요. 뭐
뭐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서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서 먹어봐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저도 이해 안 가요. 막 이러면서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이거 난데 나다.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 토론에서 끼지 말아야겠다. 이 토론 욕 먹을 게 분명하다. 아, 지금 생각해 웃겨. 네, 저는 갔다 와야 아는 사람이 갔다 오지 않으면 몰라요. 아, 그냥 머리로만 알죠. 저는 무조건 느껴야 합니다. 가슴으로. 그래야 그게 진짜 내 거라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예. 극진 경험주의자가 접니다. 네, 돌을 던지세요. 맞겠습니다. 근데요, 저는 피해주지 않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돌 던질 자격 없어요, 저한테. 글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피해를 끼쳤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외화가 많이 국내에서 써야 될 돈이 이제 외국으로 다 가는 거니까. 하지만 저는 이제 이민을 왔잖아요. 이민을 와서 여기서 돈을 왕창 벌어서 제가 뭘 하냐. 한국에 가서 엄청 씁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경제에 이바지를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제가 한국에 한번 갈 때마다 제가 그냥 쭉 그냥 아주 식당들 쫙 돌아다니면서 아낌없이 씁니다.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응? 그리고 한국에서 열심히 길러낸 토산품, 그걸 뭐라 해야 돼, 특산품들 아주 아낌없이 씁니다. 응? 길거리에서 할머니들 뭐 파시는 나물 아주 왕창 삽니다. 제가 다시 기여를 하잖아요, 이렇게. 응?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외화로 자꾸 이제 돈이 외국으로 빠지는 일을 하면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좋게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호주에 지금 살고 있는 친구랑 또 연락이 오랜만에 닿았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도 어떻게 보면 아무튼 대학교 때 만났던 친구인데 지금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호주에서 이민을 갔죠. 그 친구가 그랬대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이야기가 많은 할머니가 되고 싶다. 그게 내 꿈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엄청 인상 깊었다고.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잊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랑 친한 친구의 꿈도 이야기가 많은 할머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누가 먼저 했냐, 막 이거를 두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내가 먼저 했는데 이 꿈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하도 친하니까 이게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게 누가 먼저 이 이야기를 했는지. 근데 지금 호주에 살고 있는 그 친구는 제가 20대 때 그런 이야기를 그 친구한테 했대요. 야, 나는 꿈이 있어. 나의 꿈은 이야기가 많은 할머니가 되는 거야.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그 사실을 까먹고 또 최근에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내가 이런저런 뭐 여성성이 막 사라지면서 나이가 이제 들고 이제 노인이 돼가는 거잖아요. 지금 뭐 물론 40대 중반, 40대 중반인가? 맨날 헷갈려. 40대 중반 할까요? 이제? 40대 중반이라고 해요. 음, 뭐 60, 70, 그게 팔팔하지, 80이나 돼야 노인이지, 이렇지만, 몰라요. 저는 늘 좀 아빠의 파워제이 성격을 닮아서 그런가? 좀 멀리 좀 보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노인이 되는 일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늙는 것이 좋은 것인가라는 걸 많이 생각합니다. 또 부모님이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아, 내가 요즘에 일해서 좀 힘들다. 뭐 신체적인 게 좀 달라졌다. 기분도 좀 다르다. 예전이랑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아, 그러면 내가 나이가 좀 먹었을 때,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내가 그걸 맞이해야 되나, 어떤 노인으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진짜 자주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제 손밖의 일입니다. 제가 건강한 노인으로 잘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노인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것도 제 손밖의 일이지만 그래도 상상은 늘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런저런 뭐 암 유방암 관련해서 여성성을 좀 많이 잃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받았던 혜택들도 많고요. 관심도 많았고 또 그런 거로 제 자리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건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럼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성성이 좀 사라지고 나면 나에게 남는 건 무엇인가? 그럼 나란 그냥 사람이 남는 건데, 그럼 나는 어떻게 남아야 될까? 어떤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어떤 매력이 나한테 있을 것인가? 어떤 성적인 그런 거를 제외하고 그 매력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잖아요. 그래, 나의 방향은 그냥 지금까지 내가 그냥 살아왔듯이 경험이 많은 사람, 이야기가 많은 사람으로 남자. 재밌을 거 아니에요. 나름의 자기만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재밌어요. 저부터도 귀 기울여지거든요. 본인이 직접 체험한 어떤 체험담이라든지 경험담 이런 거에 귀가 기울여지니까요. 한 예로 제가 20대 때 제가 동아리 활동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얼마 전에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는데 연락이 또 닿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연락을 잘 안 하게 됐지라고 하니까 너는 연애하기 바빴고 나는 동아리 생활하기 바빴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랑 더 어울리게 된 거지 이렇게. 맞아, 그 친구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제가 20대 초반 때 벤처 동아리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거기 이제 동아리 친구들이랑 엄청 많이 어울려 지냈습니다. 같이 많이 놀기도 했고 뭐 나름 사업 같은 걸 해보기도 하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뭐 과일 도시락 사업을 제가 잠깐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이 자리 잡히고 많이 트렌디한 사업으로 잘 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과일을 배달해 주는 거,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주문을 하면 배달해 주는 그런 거. 그거 제가 잠깐 했었어요. 대학교 시절 때. 그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을 벤처 창업 동아리의 어떤 일원으로서 뭐 이런저런 대회도 많이 나가고 사업 그런 거 구상해서 프리젠테이션 해가지고 뭐 상금을 받거나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진짜 사업을 구체화해서 실현을 시켜본 적도 있고 예.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이게 또 삼초포로 빠졌네요. 무슨 얘기하다가 삼초포로 빠졌지? 그렇게 해서 자연히 멀어진 친구가 있거든요. 관심사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그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거를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동아리에서 되게 재밌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독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개성이 있고 또 자기가 뭔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를 좀 실현시키고 싶어하는 진취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그 동아리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다 나름 사회 가서 자리를 잘 잡으시고 또 그렇게 생활을 하시고 계세요. 예. 아무튼 거기에서 만난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사회생활하다가 안 맞아서
다시 공부를 해서 약학과로 들어오신 늦가기 대학생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중국 갔다 온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중국에 여행인지 무슨 뭐를 배우러 갔다 오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해외를 나갔다 온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 주변에.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막 거기서 있었던 얘기를 막 해주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이야기가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 나의 꿈은, 그러니까 이야기가 많은 사람, 이야기가 많은 할머니가 되고 싶다는 그 꿈은 아마도 거기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책을 좀 좋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기도, 지금 뭐 다독을 하는 친구들에 비하면 많이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된 계기도 또 있어요. 왜냐? 제가 책을 막 읽다가 어느 한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씨, 이건 내가 좀 경험을 좀 해보고 싶은데? 아씨, 그냥 읽어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읽고 그냥 내가 그 책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 찐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비아 책을 제가 읽고 있었어요. 제가 또 좋아하는 책도 보통 소설이나 이런 것보다 산문치, 산문, 시, 수필, 뭐 여행 뭐 그런 기록들 있잖아요. 아니면 철학책. 제가 철학책을 진짜 좋아해요. 심리. 왜냐면 제가 저의 복잡한 생각을 좀 이해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다음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미 좋아하던 책들도 좀 그런 부류였던 거죠.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책들.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들인 거죠. 그래서 한비학 책을 읽다가 오씨 멋있다. 아이씨 나도 할래. 그래서 이제 그런데 눈이 띄기 시작했고요. 또 이거를 결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책을 집어 던지고 책은 간접 경험을 진짜 충분히 많이 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걸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집어 던지고 경험을 위주로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를 또 구체적으로 실현시켜준 또 계기가 또 있죠. 저희 친오빠가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먼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도 같은 피잖아요. 저랑 집안에 좀 달라요, 결이. 나중에 저희 오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진짜 재밌는 사람이라서. 근데 재밌고 멋진 사람이라서 나중에 제가 그 주제로 또 따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니 오빠가 워킹 홀리데이를 가겠다는 거예요, 호주로.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뭐 이렇게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비자를 준대요. 그래서 본인은 가서 영어를 배워오겠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외국 경험도 쌓고 뭐 그렇게 하면서 영어를 좀 배우고 싶다고 그러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형제들 특징. 나도 할래. 그래서 오빠가 먼저 6개월 먼저 떠나고 제가 6개월 뒤에 오빠를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되게 재밌는 또 호주 생활을 했고요. 뭐 재밌다면 재밌고 고생도 했죠. 고생도 했지만 저는 지금에 와서는 다 모든 게 귀한 경험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또 영어도 좀 입문을 해서 왔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좋아해서 뭐 회화학원도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뭐 중학교 때부터 다녔나? 아무튼 제가 엄마한테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막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부터 회화학원을 다녔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주르르 나오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갔다 오면서부터 좀 그렇게 됐죠. 그리고 또 나중에 외국인 남자친구가 생기고 막 그렇게 된 다음부터 이렇게
영어가 그냥 이렇게 그 번역기를 거치지 않고 그냥 생각하는 대로 쭉 나오는 단계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호주를 가기도 했고, 제가 이 경험 에피소드별로 나중에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호주에서 워킹 할러데이를 하면서 있었던 일, 뭐 또 그렇게 됐고, 뭐 그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뭐 이제 각종 알바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에 관한 경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게요. 제가 알바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알바도 하면서 제가 돈도 잘 모았어요. 그러니까 제 특징이 일을 하면 빡세게 해서 돈을 진짜 잘 모아요. 잘 모은 다음에 또 한 방에 다른 경험을 위해서 올인합니다. 호주에서도 막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 당시에 한 6개월 일해서 1,500만 원을 모았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그 호주 그렇게 지내는 사람 중에 그 돈을 잘 모은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저희 친오빠랑 제가 좀 유명했어요. 그런 걸로. 그 돈을 좀 잘 모으는 남매로. 근데 우리 오빠는 그 돈을 다 모아서 나중에 그 서울에 돌아와서 서울에 전세방 얻는데, 그러니까 전세방이 아니라 이제 월세방에 이제 보증금으로 잘 활용을 했고요. 저는 그 돈을 또 고스란히 여행에 씁니다. 그 오빠랑 저랑 결이 그런 식으로 좀 달라요. 저는 그 돈을 고스란히 여행에 이제 몰빵합니다. 몰빵하고, 아무튼 그렇게 돌아와서 또 이제 졸업을 하고 또 회사를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또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저는 이 친구랑 결혼을 하고 싶을 정도로 되게 저랑 합이 잘 맞았고 좋아했어요, 이 친구를. 근데 제가 좀 결혼을 서두르는 바람에 깨졌어요, 저희 관계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친한 친구들이 막 결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서둘렀죠. 나도 결혼하고 싶다. 나도 이제 안정은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결혼하자고. 그랬더니 싫대요. 결혼은 싫고 저랑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전 세계 여행을. 근데 제가 그걸 거절했어요. 너 여행하고 싶어? 그럼 넌 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그래, 그럼 너는 여행을 떠나. 나는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나랑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서 난 결혼을 할래. 이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여행을 떠났으면 좀 달라졌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에 와서 드는 거니까 그때 몰랐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을 해줘야 나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했지. 아무튼 그 친구는 저한테 여행을 가자고 했거든요. 전 세계 여행 가자. 난 너랑 전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 이랬거든요. 그랬으면 또 되게 재밌었을 텐데. 아무튼 그 친구랑 그렇게 헤어지고 진짜 제가 너무 시련에 빠졌는데, 또 그러다가 제가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있었고 그때. 근데 이제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나 자신을. 그래서 뭔가 좀 또 업그레이드된 직장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막 찾아보는데, 그러니까 그 연봉이 높고 뭐 이런 직장은, 제가 영어를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는. 근데 제2 외국어를 잘 해야 연봉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난 실현도 좀 했겠다. 지금 좀 상처도 있고 하니까 내가 이 에너지를 이 슬픔에 쓰지 말고 내가 좀 내 업그레이드 하는 데 쓰자. 그래서 이제 제2 외국어를 이제 배워보려고 도전을 합니다. 근데 그때 뭐지? 무슨 얘기를 이렇게 제가 양해해 주세요. 저 항상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왜 제2의 국어냐? 그러니까 저는 보통 무모하게 막 이렇게 제가 잘하지 못하는 분야에 또 도전을 하는 건 좀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뭐 바보 같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은, 저는 언어를 좀 잘 습득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좀 잘 키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제2 외국어를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그동안 했던 게 이제 프랑스어가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가 프랑스어를 잠깐 하기도 했고, 대학교 때 잠깐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말이.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어떤 막연한 동경이 있기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불어를 이제 배워야겠다 했는데, 때마침, 어, 그 프랑스, 워킹 할로데이가 생긴 거예요. 때마침. 그게 1회인 거예요, 1회. 근데 딱 3,000명만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바로 지원을 했죠. 바로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해외여행을 같이 하자, 전 세계 여행을 하자 한 건 거절하면서 그거를 갑니다. 웃기죠? 참. 아니 몰라요. 그냥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딱 제가 어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실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남자친구랑은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으니까 그래 그건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오케이 너랑은 끝. 그리고 난 다음에 나 업그레이드 할래. 그래 나 업그레이드 뭐로 해? 제2외국어 오케이 제2외국어 어떤 거? 불어 해봤으니까 그래 프랑스어 듣기도 너무 좋았어. 그래 프랑스어 그래 워킹 홀리데이가 생겼어. 그래 워킹 홀리데이 가자. 이런 식인 거예요. 아,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웃기네요, 제가. 재밌어요. 재밌네요. 뭐 좋죠. 재밌는 이야기꾼 할머니가 되는 게 꿈이었으니까 아주 가깝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제 꿈이. 아무튼 그래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고 붙었어요. 제가 또 인터뷰 하나는 끝내주게 봅니다. 제가 뭐 이래저래 저래 해서 이런 이유에 뭐 아주 그냥 그렇게 설명을 잘했어요. 인터뷰 내용을 제가 더듬어 보면 왜 가냐, 너가 뭘 할 수 있냐, 너는 돈은 어떻게 조달할 수 있냐, 어떤 의미가 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주 자세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득을 잘 시켰습니다. 나는 보내줘도 아주 이 프로그램에 적합한 그런 이 의도에 적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셔야 돼요. 거기서 살 의향이 없다. 그거를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가져온 어떤 그쪽 그 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좋은 영향을 나중에 줄 것이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거를 또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내가 가서 지내는 동안 쓸 수 있는 충분한 돈이 나의 통장에 있다.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비자를 줄 때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불법 체류가 생기지 않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심을 시켜드려야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어떤 프랑스와 한국 간의 어떤 교류를 위해서 그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좋은 영향, 아니면 좋은 그렇게 좋은 서로의 나라에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뭘 배워오겠다. 배워서 뭘 알리겠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설득이 되시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때 할아버지가 제 통장에 돈을 잠깐 넣어주셨어요. 그거 뭐지 잔고증명서 이렇게 한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 그거를 잠깐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드렸죠. 제가 꿀꺽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였더라?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었어요. 600만 원인가 800만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 그 돈을 해서 잔고증명서를 딱 뗍니다. 그리고 바로 할아버지한테 다시 이제 돈을 돌려드렸죠. 그렇지만 증명서는 제 손에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합격이 돼서 이제 프랑스로 가서 또 프랑스에서 이제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돈을 또 한 1,000만 유로를 가까이를 모아요. 정말 그것도 제가 나중에 썰을 풀어드릴게요. 어떻게 10,000유로를 모으냐. 6개월 그때 한 10개월 동안 빡세게 일해서 10,000유로를 모았어요. 거기 물가 장난 아니거든요. 10,000유로 모으려면 그냥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10,000유로로 또 여행을 떠나죠.
그 돈으로 또 2달에 걸쳐서, 그때 당시가 2009년도가 그렇거든요.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2009년도다. 2009년도에 여자 혼자 자전거를 끌고 2달 동안 파리에서 로마까지 가는 여행을 하죠. 제가 이거 자전거만 도난 안 당하고 랩탑, 그러니까 제 노트북만 도난 안 당했으면 제 기록이 싹 있는데 이걸로 책을 하나 냈을 겁니다. 책을 냈거나 아니면 지금 뭐 유튜버가 됐으면 진짜 그렇지만 뭐 제가 지금처럼 미디어 기술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되지 못했었을 거예요, 유튜버가. 지금이나 됐지. 아무튼 그런 나름 또 여자 그때 당시에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생소한 경험들을 또 했죠. 했기도 했고 너무 좋게 남았고, 그것도 제가 나중에 썰을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그렇게 쓰고요. 반은 떼서 제가 불어를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파리에 있었지만 한인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서빙하는 친구들, 유학생들이 이제 서빙을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 좀 부러운 거예요. 저는 불어가 안 되니까 주방에서 주방 보조로 일을 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뭐더라, 보건 미술 공부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한 친구는 무슨 미술이었어요. 둘 다 미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프랑스로 이제 유학을 온 친구들은 미술 쪽 아니면 건축 쪽이에요. 그 친구들이 이제 불어를 하니까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친구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는 그 과목도 부러웠고, 불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도 부러웠고, 그래서 그럼 나도 불어를 좀 제대로 좀 더 해보자. 원래 그게 목적이었기도 했고, 그래서 그 열심히 번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학교에. 그래서 제가 파리는 아니고요, 뿌아티에라고 있거든요. 뿌아티에가 이제 그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사투리를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아예 서울 그러니까 파리처럼 중심부가 아니기 때문에 물가가 싸요. 그래서 거기 학생들이 많거든요. 불어 배우러 온 학생들이. 그래서 거기로 가서 이제 거기 대학교에 불어를 배울 수 있게 등록을 또 해놓습니다. 뭐 기숙사며 뭐 대학교며 그 돈으로 다 등록을 이제 준비를 다 해놔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떠나죠. 여행을 가서 떠났다가 한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불어를 배우러.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불어를 배우고, 또 나중에 또 더 배우고 싶은 자연치료나 뭐 이런 거랑 관련돼서 배우고 싶은 게 과목이 생겨서 또 남아서 공부를 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벨기에로 와서 또 벨기에에서 또 공부를 하다가 또 대학교 가서 대학교 졸업을 하고 또 직장을 얻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든 결정을 하게 된 거는 제가 경험주의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정들을 내리면서 살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후회하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저는 뭐 후회되는 부분도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냥 잘 살았다. 내가 할 수 있는 늘 최선을 다하며 잘 살았다. 그냥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그러니까 모든 게 편해지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하다 보니 진짜 중요한 게 더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일련의 경험들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제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삶을 산 게 아니라요. 저는 진짜 제가 생각한 대로 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냥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할까 말까 할 때 그냥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말릴 때 제가 진짜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우리 엄마, 진짜 너 왜 그러니? 너 진짜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미쳤나 봐.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진짜 그만 좀 하면 안 되겠니? 엄마가 진짜 걱정이 돼서 못 살겠다. 진짜 그만 좀 해라 제발. 그런 얘기를 엄청 들었고요. 근데 아빠는 괜찮겠어?
그래, 난 너를 믿는다. 이러셨고, 우리 오빠는 맨날, 오씨, 멋진데? 맨날, 친구들은, 와, 대단하다. 나는 못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늘 들으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무모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무모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하면서 물론 비용도 많이 깨지고요. 또, 음,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있어요. 예,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좋았습니다. 왜냐면 다 거기서 배우는 거잖아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또, 비용이 깨진다고 해도 너무 비용에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이 돈으로 내가 딴 거 했었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돈은,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경험을 하는데 어떤 돈을 쓰는 것에 그렇게 크게 아깝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돈 때문에 막 제가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게 싫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너무 그 경제적인 풍족을 이제 나름의 또 그분들의 또 삶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늘 경제적인 풍족을 위해서 늘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엄청 아끼고 절약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을 보시면서 저는 좀 마음 한편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 물론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건 있지만 저분들이 좀 원하는 걸 좀 자유롭게 좀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이렇게 돈 이렇게 쓰는 게 아까워서 못하는 거가 저는 좀 맨날 짠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반등적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좋아 보이는 부분은 나 그렇게 해야지, 내가 좀 싫어 보이는 부분은 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돈을 좀 그렇게 크게 미련 또 얽매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저는 좀 그래서 씀씀이가 좀 크긴 하죠. 예. 예. 근데 이제 물론 다 제가 벌어서 합니다. 저는 남편이 있어도 저는 다 제가 벌어서 다 합니다. 이 모든 경험을 다 제 돈으로 했어요. 물론 이제 아주 응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도 있어요. 유학생활 할 때. 그때 우리 오빠가 저를 잠깐 도와줬나 그랬을 거예요. 저도 오빠가 아주 응급할 때 한번 저도 오빠를 한번 도와준 적이 있는데 저랑 오빠는 서로 도와주고 서로 다 갚습니다. 좀, 우리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는 더 대단합니다. 이 진짜 그것도 나중에 풀게요. 저희 오빠도 막 학비가 몇 억씩 되는 거를 본인이 막 다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다녔거든 학교를요. 예, 외국에서. 근데 저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에서 오는 어떤 경험주의자였기 때문에 늘 좀 뭔가를 경험을 하게 되면서 쓰는 비용이라든지 실패라든지 뭐 실수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 후회가 없다. 후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고 저는 오히려 그 모든 이야기가 지금 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제 머리에 있고 제 몸에 있어요. 제 모든 것에 있고 제 현재 나가 바로 그 모든 경험의 총체적인 저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기억들이 저를 좀 살아가게 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좀 내가 강단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척도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찐 경험이기 때문에 아주 찐 자료인 거죠. 그래서 아주 강단 있게 뭘 딱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결정을. 그래서 그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가 우울하고 그럴 때는 그 강단 있는 결정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랬던 적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우울함을 또 무기력함을 또 제가 경험해 보기도 하고 또 암이라는 걸 또 제가 경험해 보기도 하고 또 투병을 내가 또 경험을 해 보기도 하고
또 이런 거를 한국에서 치료하면서 경험해 보기도 하고 또 벨기에에서 경험하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저는 어쩔 땐 좀 재밌어요. 너는 환자가 뭐가 그렇게 재밌냐? 너 상황을 좀 직시를 못하는 거 아니냐?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가 재밌어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주의자로 산 거에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내가 무슨 메시지를 드리고 싶을까요? 이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 요거에 관한 썰을 막 풀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죠? 저도 좀 기록을 남기고 싶더라고요. 제가 했던 모든 경험들을 좀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어떤 영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영감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그런 경험에 통해서 영감을 받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떤 거를 좀 풀어나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예고편으로 이 영상을 만들 거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경험에 관해서 그리고 또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삶을 이끌어왔고 또 이 경험이 어떤 또 즐거움을 안겨다 주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제 뭘 경험에 좀 두려움 때문에 경험을 미루시거나 안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도 경험인 겁니다. 늘 겁이 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이랑 잘 될 수 있을까? 또 하다가 깨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 소중한 사람을 잃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뭐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라. 그러지 마시라. 이게 경험을 해야 그래야 거기서 배워감이 있고 그러면서 차차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고 아주 미루다 어떤 한 사람을 딱 만나서 했는데 상상 속에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막상 만나니까 별로야. 그러면 진짜 기대치가 확 깨지면서 그 두 번째로 가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조금이라도 호감이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보시기도 하고 헤어져 보시기도 하고 그러는 게 좋다. 거기 그것을 차차차차 해가면서 상대가 서로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자가 원하는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만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 좋은 선생님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서로가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경험을 해 나가시라. 제가 이제 예로는 연애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모든 게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두려움을 좀 내려놓으시라. 두려움을 좀 내려놓으시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비용적이나 이런 것에도 좀 자유로워지시라. 그러면 본인을 풍성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하시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경험에만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이 좀 해보세요. 본인이 나만의 경험, 내가 어떻게 항암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는지 나만의 방법들을 얘기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이런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 친구 중에 쌉소리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나도 그거 생각했었는데 너 나랑 똑같다 이런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또 유튜브를 운영하기도 해요. 산책소리라고 해가지고. 근데 요즘에 좀 뜸하죠. 그래서 왜 뜸한지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제가 내가 경험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너랑 인터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너한테 뭐 질문을 해볼 테니까 너의 경험담에 대해서 너가 또 생각하는 경험에 관해서 좀 공유를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좋대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는 호기심이 많아서
재밌을 것 같다 싶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통화를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재미 삼아서요.